네, 오늘 함께해 주실 전문가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한국 부동산 플랫폼의 안성선 대표님과 함께 할게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오랜만에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오늘 좋은 내용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 대표님과 함께 이슈 시그널부터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부동산 규제가 주거형 부동산 시장으로 쏠리면서 이제 수요자들이 부동산 경매로 또 눈을 돌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 대표님과 함께 부동산 경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네. 오늘 부동산 경매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일단은 먼저 이슈 영상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부동산 경매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채무자의 부동산을 강제로 팔아서 빌린 돈을 돌려주는 강제 집행 절차를 말합니다. 개인이나 기업 등 사적인 채권 채무 관계에 법원이 나서서 중재하기 때문에 민사소송 사건이며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경매와 비슷한 것으로는 공매가 있습니다. 공매란 세금을 안 낸 체납자들의 부동산을 강제로 매각해서 세금을 회수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과 주민에게 세금을 걷는데요. 체납자가 발생할 경우 각 기관은 그런 체납자들의 부동산을 압류한 뒤 매각해서 미납된 세금을 충당하게 됩니다. 이때 법원의 역할을 대신해서 부동산 매각을 대행하는 기관은 한국자산관리공사인데요. 따라서 개인 간의 돈 거래에 따른 부동산 매각은 법원에서 담당하고 세금 등의 체납에 따른 부동산 매각은 공기업인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담당하게 됩니다. 이렇게 부동산 경매의 기본 개념을 알아봤는데요. 경매에 앞서 알아두어야 할 용어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 부동산 시장의 최강 한파가 불어닥친 이 시점에 경매의 최적기는 언제인지 부동산 시그널과 함께 하시면서 알아보시죠. 자, 오늘은 여러분과 부동산 경매 개념을 다지기는 부분을 가지고 좀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지식이 있어야 경매도 투자가 가능하지 않느냐, 이 말씀을 먼저 드리고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자, 우리가 부동산 시장에 나온 매물을 먼저 이해하셔야 됩니다. 부동산 시장에는 일반 매매 시장이 있겠죠. 매매 시장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말하는 공인중개사들이 진행을 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중개시장에서 우리 공인중개사 분들이 권리관계, 일반 등기부상에 있는 권리관계와 또 어때요? 임대차 관계, 그리고 현장 가서 현황 설명을 위주로 해서 여러분들한테 거래되는 시장이 바로 매매시장입니다. 그래서 매매시장 같은 경우는 등기부상에 있는 권리, 그리고 임대차상에 있는 권리, 현황상에 있는 권리를 매수인이 전부 다 어때요? 인수를 해주는 조건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시장을 일반 매매시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동산에 전문적인 지식이 없으신 분들은 실질적으로 어때요? 매매시장에서 어떤 부동산 투자를 하시는 게 가장 좋겠죠. 하지만 조금 더 투자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는 어때요? 경매시장이라는 부분을 조금 알아볼 필요가 있겠지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경매시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그럼 매매시장보다 조금 더 저렴한 그런 매물, 이런 부분을 제가 부동산에 대해서 좀 알아볼까 합니다. 자, 먼저 경매시장은 법원에서 어때요? 매각이 진행되는 물건입니다. 그래서 경쟁 입찰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물건인데요. 가장 중요한 거는 경매시장 같은 경우는 어때요? 법원에서 하지만 이 물건이 낙찰자 입장에서는 인수되는 권리와 소멸되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매시장에서는 모든 등기부나 임대차나 현황상에 있는 이러한 권리들을 다 인수를 해야 되지만 경매시장에서는 어때요? 전부 소멸되는 권리가 있는 게 아니라 낙찰로 인해서 소멸되지 않고 인수되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내가 인수되는 입찰에서 쓰는 그 가격보다 더 추가로 경비가 필요한 그러한 물건들이 있다. 그래서 어때요? 반드시 권리 분석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인수되는 권리가 있는 그러한 물건들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라는 부분인데, 그거를 특수물건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특수물건 그러면 어때요? 낙찰로 인해서 모든 어떤 권리들이 소멸되는 게 아니라 낙찰로 인해서 낙찰자가 인수되는 권리가 있는 물건, 이런 물건들은 특수물건이라고 하는데, 여러분이 잘 검토한 다음에 입찰에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경매시장 이후에 나오는 또 어떤 시장이 있을까요? 자, 일반적으로 말하는 NPL 시장입니다. NPL 시장을 모르면 요즘은 어때요? 돈 벌기 힘들다 이런 말씀을 많이도 합니다. 하지만 경매는 물건을 가지고 투자를 하신다고 합니다. 하지만 NPL은 뭐죠? 그 부동산, 경매로 나오는 부동산이죠. 한마디로 우리가 일반 부동산 물건에 대해서 대출을 받습니다. 대출을 받고 3개월 정도 이자를 변제하지 못하면 그 물건은 어때요? 부실채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NPL 시장이, NPL이라는 건 Non Performing Loan이라고 해서 진행이 불가능한 어떤 금융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NPL 딱 하면은 부실채권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부실채권은 그 채무자가 대출을 받고 3개월 이상 연체 시에 발생되는 그런 어떤 채권을 제3자 유동화 회사에 매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마디로 말하면 근저당이나 담보부 NPL, 무담보부 NPL로 나눠주겠지만 실질적인 이 부실채권에 투자를 하는 그런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그 담보부 NPL, 무담보부 NPL 이런 부분은 어때요? 실질적인 권리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권리. 지금 경매 시장은 권리에 투자하는 시장이다라는 겁니다. 권리. 그러면 등기부에 있는 모든 권리들, 등기부에 있는 등기들이 바로 권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권리를 매입해서 배당으로 수익을 낸다든지 아니면 그 권리를 매입하여 경매시장에서 입찰을 해서 낙찰받는 그런 시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매시장 같은 경우는 어때요? 과거 우리가 생각하는 입찰해서 낙찰만 받는 그런 시장이 아니라 이제는 권리에 투자해서 입찰까지 가는 그러한 시장으로 변모되고 있습니다. 자, 옛날에 경매시장에서 어때요? 낙찰만 무조건 받으면 이게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어때요? 옛날 과거 경매 방식으로 경매 물건을 낙찰받기가 상당히 힘들어졌습니다. 그 이유는 실질적으로 권리에 먼저 투자해서 그 물건을 입찰하는 방식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매물 권리에 하자 발생 시, 한마디로 아까 제가 그랬죠? 3개월 동안에 어떤 이자를 변제 못했을 시에 나타나는 물건들입니다. 그래서 권리 신고를 통해서 배당으로, 아까 그랬죠? 배당으로 투자가 하는 시장이 될 수도 있고, 자, 실질적인 배당을 통해서 마이너스 투자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그 물건으로 입찰해서 낙찰받는. 그래서 지금 NPL과 경매시장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상관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입장에서는 지금 매매시장, 경매시장, NPL시장 이런 부분에 투자 시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을 바라보는 때 하나의 어떤 경매는 경매다, 매매는 매매다 이런 형태로 생각하지 말고 그 등기부에 나와 있는 모든 권리를 이해해서 권리에 투자해서 경매까지 입찰하는 그러한 방식의 어떤 투자 방법을 선택하면은 여러분이 어때요? 후회하지 않는 투자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공매 시장이 있죠. 그러면 지금 공매 시장 같은 경우는 어때요? 한국자산관리공사라고 하는 우리 캠코에서 주관되는 공매가 있습니다. 자, 캠코 공매는 누구나 알 수 있겠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좀 생소하게 느끼는 신탁 공매가 있습니다. 신탁 공매. 지금 이거는 시행에서 시공까지 갈 수 있는 부분이 알아야지 우리가 투자가 되겠죠. 자, 결국은 시행사가 토지 위에 시공, 건축행위를 합니다. 건축행위를 하는데 시행사가 대출을 받은 상태에서 대출 이자를 변제하지 못하고 아니면 시행사와 시공사와 어떤 다툼, 권리 다툼에 의해서 발생되는 위험성 때문에 신탁에다 소유권을 위탁시킵니다. 어디에서부터? 시행사에서부터. 그래서 시공사가 준공 마감을 담보로 어떤 설정을 해주고 신탁으로 소유권을 이전합니다. 하지만 이 권리의 하자가 발생합니다. 이런 물건들도. 그러다 보니까 신탁에서 매각 절차를 밟습니다. 신탁에서. 캠코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일반 매매 시장에서 권리의 하자가 발생한다. 신탁으로 위탁돼서 신탁에서 매각이 이루어지는 공매 물건들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어때요? 이거는 통매각이 이루어집니다. 한마디로 통매각이라 그러죠. 우리가 일반 시장에서는. 그럼 건물 전부에 대해서 이 물건을 매각이 이루어집니다. 매각. 자, 그러면은 신탁에서도
공매 방식을 통해서 저감을 시키면서 우리가 저렴하게 그 물건을 인수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내가 알아야죠. 결국은 신탁 공매라는 거는 공매 방식은 경매와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등기부상에 있는 권리, 임대차상에 있는 권리, 현황상에 있는 권리를 특별 매각 조건부로 조건을 준 상황에서 공개 매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때요? 경매에서 배우는 그러한 권리 분석보다 신탁에서 매각하거나 이런 부분은 권리 분석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먼저 매매 시장과 경매 시장을 어느 정도 공부해서 어느 정도 전문가가 된 다음에 실질적인 신탁 공매는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조건부, 공고란에 나와 있는 모든 그 권리 관계를 이해하지만 신탁회사에서 공매가 하는 이런 부분은 어때요? 보이지 않는 권리들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권리. 그런 권리를 일반인들, 실질적으로 전문가가 아닌 분들은 그러한 보이지 않는 권리들을 해결하기가 쉽지 않고 또 파헤치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다 해결한 다음에 매각, 한마디로 매입을 하는 거죠. 매수인. 이런 물건들이 시장에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매매 시장보다 좀 더 저렴하게 나온 할인 분양 시장이라고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런 물건들은 어때요? 공매로, 신탁 공매를 통해서 할인 분양 물건들이 되겠죠. 결국은 미분양 물건들이 신탁 공매를 통해서 나오는 겁니다. 여기에서 정상적인 분양이 이루어졌다. 100% 분양이 이루어졌으면 어때요? 신탁회사에서 통매각이 이루어지지 않겠죠. 그래서 미분양 물건, 미입주 물건들이 공개 매각으로 이루어진다. 이 부분은 반드시 어때요? 여러분이 어느 정도 공부가 꼭 필요합니다. 무조건 덤벼서 낙찰받는 그러한 부분이 되면 잘못하면은 내가 추가로 인수되는 금액이 엄청 커질 수 있다. 이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공매시장 그렇죠? 매각 조건 이에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은 확실한 분석 후에 입찰이 요망되는 시장이 신탁 공매 시장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간단하게 마무리하겠습니다.